자, 오늘 준비된 내용을 나가보도록 하죠. 오늘은 10월 17일 7주차의 시작입니다. 함수를 이용한 프로그래밍, 오늘 다룰 내용이자 중간고사 마지막 범위가 되겠습니다. 오늘 수요일에 다루는 윅 7 내용까지가 중간고사 범위라는 점 잊지 마시고요. 자, 함수라는 거는 구조적인 프로그래밍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제가 파이썬 기초문법을 배울 때 조건문과 반복문이 양대 산맥이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걸 꼽자면, 또 어려운 걸 꼽자면 함수다라고 언급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바로 그 함수까지 살펴보고 저희 중간고사를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가 무엇인지, 어떻게 정의 내리는지, 또 주어진 상황을 어떻게 함수를 이용해서 풀 수 있는지를 챕터 1에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 테마에서는 함수가 그냥 이렇게 정의하고 활용하기만 하면 그만이 아니라 내부에 있는 문법적 특성을 여러분이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묘한 문법적 특성에 대해서 테마 2에서 보도록 하고, 마지막으로는 함수 호출의 특수한 형태입니다. 리커전이라고도 부르는 재귀 호출이 무엇인지, 어떻게 재귀 호출을 응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보도록 하죠. 자, 먼저 함수의 정의와 활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슬라이드 제목에 나와 있는 대로 반복적인 과업은 우리가 항상 반복문으로 구현을 해왔습니다. 근데 그것만으로 충분하겠냐라는 거예요. 제가 이 욕심의 상징, 집게사장님을 슬라이드에 모셔왔습니다. 집게사장님이 직원인 저한테 요구를 합니다. 1부터 100까지 더한 결과를 출력해줘. 그래서 나는 1부터 100까지 더해서 결과를 출력하는 코드를 오른쪽에 작성을 합니다. 토털을 0으로 초기화를 하고, 토털이라는 곳에 i를 심어서 1도 심고 2도 심고 3도 심고 100까지 심은 뒤에 누적 결과를 프린트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5050이라는 결과가 반환이 될 겁니다. 문제 없어요. 이런 것들은 반복문으로 구현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왜? 더하는 수가 문제지 계속해서 더한다라는 반복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자, 그런데 사장님 욕심이 많아서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저에게 1000까지 더한 결과도 출력해달라고 합니다. 저는 코드를 비스무리하게 또 한 번 작성을 합니다. 골격은 똑같지만 100일까지가 아니라 1000일 직전까지 더하는 코드를 또 4줄 작성해서 또 프린트 토털을 수행해서 결과를 출력합니다. 역시 여기에도 만족하지 못해서 욕심쟁이 집게사장님은 10,000까지 더한 결과마저도 출력해달라고 합니다. 저는 슬슬 열받기 시작하지만 어쨌든 10,000일 직전까지 합을 해서 토털을 출력을 해줍니다. 글쎄요, 효율적이고 합리적입니까? 그런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결국 다 특정 수까지 더한다라는 기능은 똑같은데 그 특정 수만 바뀌는 거잖아요. 왜 이런 식으로 똑같은 코드를 4줄 수십 번 수백 번 작성을 해야 되냐고. 그래서 내가 떠올린 게, 야, 이거를 기능 꾸러미 같은 걸로 한 대 묶어놨다가 그냥 그 꾸러미 자체를 꺼냈으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메모장도 잘 보이죠? 내가 여기까지 더해라는 기능 꾸러미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 여기까지 더해라는 기능 꾸러미에 값만 넣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기까지 더해, 어디까지? 100까지 더해 라고 하면은 100까지 더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1000까지 더해 라고 하면 1000까지 더하면 되고, 10,000까지 더하라면 10,000까지 더하면 돼요. 즉 여기까지 더해 라는 이름의 꾸러미를 만들어 뒀다가 값만 바꾸면 되는 거 아닌가? 왜 이렇게 복잡하게 여러 줄을 쓰고 있냐 라는 거죠. 여기서 태동한 개념이 바로 펑션, 함수가 되겠습니다. 파이썬에서 펑션이라는 것은 사용하고자 하는 기능을 미리 정의해뒀다가 호출하는 문법적 요소를 의미합니다. 미리 정의해뒀다가 언제든 꺼내 쓴다, 콜한다라는 거고요. 함수 바깥으로부터 인자, 영어로는 아규먼트라고 하죠. 인자를 받아서 결과를 리턴, 반환하게 되겠습니다. 노란색으로 강조드린 이유는 두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많이 다루게 될 텐데요. 인자와 반환 두 가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번에 굉장히 거창하게 배우는 듯 싶지만 우리 함수 말도 없이 편하게 쓰고 있었어요. 뭘 쓰고 있었냐면은 수업 들어가자마자 뭐 이런 거 많이 해봤잖아요. 우리가 프린트 괄호 안에 아무것도 안 넣을 수도 있지만 무야호를 넣으면 무야호가 출력이 된다. 이런 거 사실 다 함수입니다. 근데 무슨 함수냐면은 파이썬이
미리 편하게 쓰라고 나누어준 내장 함수가 되겠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도 다 함수의 일환인데 우리가 이번 주에 배우고자 하는 내용은 뭐다? 신토부리격으로 내가 직접 만들어서 내가 직접 호출한다 하는 사용자 정의 함수가 이번 주에 주된 학습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앞서 살펴본 이 집계사장의 상황, 요거를 함수의 정의에 입각해서 구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함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마음대로 신토부리처럼 정의하고 내가 마음대로 꺼내 쓸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함수는 크게 두 부로 나뉩니다. 상단에 보이는 정의부, 하단에 보이는 호출부로 나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열심히 정의한 당신 마음껏 갖다 써라가 되겠죠. 자, 정의를 먼저 할 건데 함수를 선언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기능꾸러미를 만들 거야 라고 외치는 건데 여러분 정의가 영어로 뭡니까? 저스티스 말고 definition이죠. definition의 준말인 DEF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DEF 한 칸 띄고 함수의 이름을 넣도록 할 텐데 이제 우리 약간 짬이 찼지요. 변수명은 규칙이 위배되지 않는 이상 마음대로 만들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친구, 이 황토색 함수명도 규칙에만 안 위배된다면 마음대로 만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의미를 적절히 담아서 편하게 함수명을 만들면 되겠고요. 다만 좀 잘 만들 필요는 있는 게 나중에 이 기능꾸러미를 호출할 거거든. 썸펑크라는 이름으로 만들면 내가 나중에 썸펑크야 하고 부를 거니까 그건 좀 감안을 해달라라는 겁니다. 왜 썸펑크겠어요? 여기까지 더하는 함수라는 의미에서 썸 펑션의 줄임말인 썸펑크로 저는 설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괄호 안에 들어가는 요 놈이 끝내주게 중요합니다. 이 괄호에는 아무것도 안 들어갈 수도 있고요. 뭔가가 들어갈 수도 있고 뭔가들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개의 뭔가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num이라는 게 들어가는데 이 num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뭐라고 일컫느냐? 매개변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국어에서 매개라는 거는 어떤 대상들을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매개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매개변수, 즉 괄호 안에 들어가는 놈은 바깥과 안을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방금 전에 메모장으로도 보여드렸고 지금 어두운 하단에서도 보시겠지만 우리가 열심히 정의를 하잖아? 그러면 나중에 어떤 식으로 꺼내 쓸 거냐면은 썸펑크 100 이렇게 기능꾸러미에다가 값을 넣어주는 식으로 함수를 꺼내 쓸 거라고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100까지 더하기 위해서는 100을 넣으면 되죠. 근데 기능꾸러미를 만든 이유가 뭐야? 100까지 더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수를 넣더라도 결과를 잘 얻고 싶어서 만드는 거잖아. 그래서 얘 100이 들어간다는 보장은 없어요. 100이 들어갈 수도 있고 1000이 들어갈 수도 있고 만이 들어갈 수도 있고 10만이 들어갈 수도 있고 우리는 그럼 뭘 정의해야 돼? 어느 장단에 맞춰야 돼? 모든 장단에 다 맞춰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거에 뭐가 들어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내 유일한 소명은 끝까지 합을 구하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바깥에서 어떤 수가 입력될지 모르겠지만 이 안에서는 내가 무조건 명령을 수행한다. 무슨 명령? 1부터 넘까지 더해서 반환하는 명령을 수행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매개변수의 역할이다라는 것. 즉 이런 식으로 호출할 때는 뭐를 한다는 얘기다? num이라는 매개변수에 100이라는 걸 집어넣는 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용어들이 살짝 혼용돼서 쓰일 수 있겠습니다. 매개변수와 비슷한 의미로 쓰일 만한 용어가 바로 앞에서 봤던 인자예요. 지금부터는 인자와 매개변수가 조금 혼용돼서 쓰일 수 있는데 비슷한 맥락에서 보시면 됩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둘은 좀 다르지만 매개변수, 인자, 요 위치에 있는 놈을 일컫는 거구나 라고 보시면 마음이 편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함수명을 설정할 수 있고 매개변수를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함수를 호출할 때는 이 값이 매개변수 위치에 전달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지금이야 하나지 여러 개일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 주시고요.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나요? 자, 없다면은 우리가 2, 3, 4번도 한번 간략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데 어두워도 괜찮아요. 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코드거든. 우리 합구하는 거 방금 전에도 잘했잖아. 토털이라는 빈 곡간을 만들어 놓고 곡간에 한 가마니 두 가마니 쌓으면 된다니까. 뭐를 쌓아?
1 쌓고 2 쌓고 점점점 얼마일지 모르겠지만 넘까지 쌓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넘이 100이라면 100까지 쌓은 게 토탈이 됩니다. 근데 함수의 지상 최대 과제는 뭐예요? 이 결과를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함수의 생명, 중요합니다. 함수의 생명이자 함수가 뭐 하기 위해 태어났냐라고 묻는다면 반환을 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그 반환은 영어로 return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함수라는 거는 대상 또는 값을 반환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입니다. 근데 이걸 바꾸어 말하자면은 반환을 해버렸네? 그러면 그 함수는 존재의 의의가 더 이상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return을 마주하게 돼서 반환이 이루어지면 그 뒤에 정의부는 무시돼요. 아예 실행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return이 됐다, 뒤는 볼장 다 봤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 괄호 안, 매개 변수가 끝장나게 중요한 개념이지만 상황에 따라 없을 수도 있다. 비슷한 맥락으로 return도 끝장나게 중요한 개념이지만 return을 안 하는 함수도 있긴 있어요. 그 함수가 다른 짓만 하는 거지. 뭐 프린트, 인풋 이런 것만 하나 보지. 어쨌든 함수는 return을 만나면 끝나지만 return을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거 정도는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에선 return을 해야 할까 안 해야 할까? 값을 궁금했으니까 사장님이 return을 해주는 게 맞겠죠. 5050이라는 합을 return 해주는 게 5번 라인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의한 당신 호출해서 편하게 쓰라라는 거지요. 이렇게 기능 꾸러미를 한번 만들어 놓으면 내가 이 매개 변수에 자유롭게 값을 넣음으로써 마음대로 호출할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썸펑크 100을 호출하면 100가지의 합, 1000을 호출하면 1000가지의 합, 만을 호출하면 10,000가지의 합이 들어간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팝 퀴즈도 풀 겸 이 코드를 한번 우리 콜앱에 직접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콜앱을 켜주시겠어요? 저도 콜앱을 켜보도록 하죠. 자, 썸펑크 1부터 나까지의 합을 구하는 함수를 정의하고 호출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같이 이 코드를 그대로 작성을 해볼게요. 자, DEF부터 출발한다라고 언급을 드렸습니다. 정의를 뜻하는 데피니션, 썸펑크라는 이름의 함수를 정의할 거고요. 바로 안에는 매개 변수가 들어간다라는 건데 num이 들어가면 딱 좋겠군요. 자, 그럼 나는 뭐를 하면 되겠다? 비어있는 곳간을 하나 만든 다음에 얘 1부터 num까지를 누적시키겠다라는 겁니다. 1부터 num 플러스 1 직전까지 무엇을 누적시키냐면은 i를 누적시키겠다. 그럼 1 더해지고 2 더해지고 자기 자신, 즉 num까지 최종적으로 더해지겠죠. 그 결과를 반환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코드 열심히 작성했죠. 이 코드 한번 실행해 볼까? 네, 런타임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다시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실행하면 굉장히 빨리 실행되고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이게 뭐야, 먹튀인가? 자, 얘는 어디까지나 정의를 한 거죠. 기능 꾸러미를 열심히 만들어 놨습니다. 걔를 안 끄집어 놓으면 그냥 창고에 쌓여 있는 거일 뿐인 거죠. 그래서 얘를 호출해서 꺼내 쓰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꺼내 쓰냐? 열심히 정의했으니까 이름만 바로 불러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야, 100가지 결과 내놔봐 라는 의미에서 썸펑크 100을 하면 이 사장님의 부탁을 단 한 줄의 코드만으로 작성해서 완료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실 정의부를 열심히 쓰긴 썼죠. 열심히 쓰긴 썼는데 방금 전에 봤던 상황, 우리가 맨 처음 봤던 상황과의 차이점은 무엇인고 하니 정의를 한 번만 하면 사장님이 나한테 몇 번을 시키든 단 한 줄만 바꿈으로써 결과를 완벽하게 얻을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이제 반복문과의 차이가 좀 보이십니까? 단순히 특정 과업을 반복적으로 하기 위해선 반복문만 쓰면 돼요. 이런 식으로 기능의 형태로 묶어두고 쓰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수를 피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함수는 이런 목적에서 이렇게 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어요. 자, 그리고 엄밀히 말하자면 요거는 테마 2의 내용입니다. 아마 오늘 보기엔 시간이 없을 텐데 얘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자체를 뜻합니다. 무슨 소리냐? 썬펑크만, 제가 음영을 쳤죠? 요 음영을 쳤다라는 건 썬펑크를 호출해서 만을 인자로 매개변수 자리에 투입해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소리가 되냐? 썬펑크만을 하다라는 거는 썬펑크의 정의부를 정직하게 실행하라 라는 거고요. 1부터 만까지를 더해서 결과를 반환하라 라는 뜻입니다. 제가 이 어디에서 출력하라고 한 번이라도 얘기한 적 있습니까? 명시적으로? 없어요. 어딜 눈 씻고 봐도 프린트는 안 했습니다. 근데 얘는 왜 프린트가 됐을까? 그냥 마지막 줄이니까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예전에 봤던 몇몇 사례처럼 그저 마지막 줄에 에코가 돌아와서 그래서 출력이 된 거다라는 거고요. 명시적으로 값을 보기 위해서는 프린트 썬펑크만 이렇게 해줘야만 정석적인 풀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턴 토털이라는 게 의미가 약간 애매할 수도 있어요. 확실하게 정립하고 넘어가자면 지금 제가 딱 음영친 요 놈이 토털과 동치인 겁니다. 반환이라는 거는 뭔가를 보내줘라 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5000-5000이 되도록 보내줘라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즉 음영 처리한 요 자체는 그저 값에 불과한 거고요. 그 값을 프린트해주기 위해서는 print를 명시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을까요? 자, 없으면은 여러분 강의 자료에는 답이 나와 있긴 합니다. 다만 여러분이 모른다 치고 새로운 마음으로 퀘스천 1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서사이즈까지는 아니지만. 자, 제가 이런 상황을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인자로 2 이상의 정수를 받겠습니다. 인자와 매개변수가 무슨 뜻인지는 알고 있죠. 인자로 2 이상의 정수를 받아서 그게 소수인지 아닌지 판별하는 함수를 한번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오늘 훈련해야 할 것은 이런 식으로 어떠한 문제 상황이 주어져 있을 때 그걸 함수로 구현해 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소수 판별은 잘했어. 2부터 자기 직전까지 나누어 보는 거. 이런 거 잘하잖아. 근데 이번엔 뭐를 할 거냐면은 소수 판별을 함수를 이용해서 한번 해볼 겁니다. 자, 이런 함수 한번 정의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각자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의 콜앱 연습장에서 이 소수 판별 함수를 직접 정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의하라는 거는 DEF 하단부를 다 적으라라는 거고요. 정의를 했으면 뭐 호출을 해서 확인할 수도 있겠죠.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미 강의 자료에 답안이 나와 있지만 저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볼게요. 자, 인자로 2 이상의 정수를 받아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적어도 호출부가 어떤 식으로 생겨먹었는지는 우리가 확정 지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확정 지을 수 있어? 소수 판별 함수니까 이름은 자유롭게 지을 수 있지만 책 프라임 이런 식이겠지. 책 프라임 이름의 함수를 만들어서 얘에다가 괄호 안에 뭘 넣는다. 2 이상의 정수, 즉 17 같은 거를 넣겠다라는 겁니다. 호출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겠다라고 우리가 확정 지을 수 있어요. 왜? 조건이 그러니까. 자, 그러면 책 프라임 17 이런 식의 코드가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함수를 정의해야 돼? def check prime 이렇게까지는 일단 확정이죠. 그리고 괄호 안에 뭐가 들어가야 돼? 야, 숫자 하나 들어갈 칸 비워둬야 되더라. 즉 num이 아니어도 됩니다. 어떠한 낱말이어도 괜찮지만 num과 같이 어떤 값이 들어갈 공간을 비워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 매개변수로 num을 가진 함수를 생성할 수가 있겠구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친구는 뭐를 반환하는 함수? num이 소수인지 아닌지 반환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num이 소수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17이 소수인지 아닌지 알려면 2부터 16까지 나눠봐야 했죠. 마찬가지로 num이 소수인지 아닌지 알려면 2부터 num 직전까지 다 나눠보면 됩니다. 즉, for 2부터 num 직전까지 모든 수에 대해서
정직하게 나눠봅니다. 넘을 2로 나누고 3으로 나누고 4로 나누고. 근데 한 번이라도 얻어 걸려. 야, 드디어 나누어 떨어졌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뭐를 하면 되냐면 너 소수 아니구나. 합성수구나 라는 의미에서 false를 반환해 주면 됩니다. 판별함수니까 반환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 포모들 이용해서 소수 판별하던 거 기억납니까? 그때 어떻게 했냐면 만약에 한 번이라도 나누어 떨어진 경우에는 프린트 소수가 아닙니다. 라는 설명과 함께 즉각 브레이크를 걸어줬어요. 왜? 2로 나눠서 나누어 떨어지면 3, 4, 5로 나누어 볼 필요가 없죠. 가치가 없죠.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걸어줬어야 한다라는 건데 지금 뭔가 좀 요상한 게 방식은 똑같은데 함수라는 이유만으로 브레이크를 안 걸었어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return false 뒤에 브레이크 안 걸었고요. 심지어 5번은 더합니다. 다짜고짜 뭐 브레이크도 뭐가 없이 그냥 return true를 해. 어떻게 이런 코드가 가능하죠? 왜 브레이크가 없어도 return false만으로 잘 동작합니까? 설명할 수 있는 친구 있을까요? 앞서 소개해드린 내용 가운데 정답이 있습니다. return false와 함께 브레이크가 없어도 함수가 문제없이 동작하는 이유는 뭘까요? 뭘까요? 네. 그렇죠. 정확하게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좀 안 와닿을 수 있겠지만 제가 방금 전에 리턴이 되는 순간, 반환이 이루어지는 순간 정의부의 뒤쪽은 무시된다.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답해 주신 대로 리턴 false가 돌아가게 되면 리턴 true고 자시고가 안 중요해요. 브레이크고 뭐고 리턴 false가 작동하는 순간 이 함수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진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check prime 18이라고 해요. 그럼 2로 나눴더니 나누어 떨어지네? 그럼 return false를 하고 더 이상 볼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함수의 특성, return을 마주하는 순간 정의부가 끝난다라는 거를 고려했을 때 브레이크가 없어도 된다.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셨고요. 그럼 이 return true도 이해가 갑니다. 왜? 내가 17을 2로 나눠봐. 안 되죠? 3으로 나눠봐. 안 되죠? 그렇게 16까지 다 나눴는데도 기어이 안 나눠지는 게 17이라는 수입니다.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코드가. 포문을 다 돌았는데 소득이 없네? 그러면 포문 밖으로 나가는데 포문 밖은 5번 줄입니다. 5번 줄 return true. 아, 포문을 다 돌았는데 한 번이라도 리턴이 안 걸렸다는 건 여기 가서 소수인 걸 반환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함수 없이 코딩했을 때보다 뭔가 조금 깔끔하죠. 줄수도 적고. 이게 바로 소수 판별 함수의 기본 꼴이 되겠습니다. 요거 한번 직접 콜앱으로 작성을 해 볼게요. 소수 판별을 위해서 이름은 뭘로 할까 하니 check prime이라고 한다라고 말씀드렸고 num이라는 매개 변수를 받아서 얘를 계속 i로 나누어 보는 겁니다. i는 어느 범위? 2부터 num 직전까지 계속 나눠봐서 단 한 번이라도 0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경우에는 넌 소수가 아니구나 라는 거고요. 다 했는데도 포문이 끝났네. 그럼 return true. 넌 소수구나 라고 반환해주면 되겠습니다. 역시 이것만 실행하면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정의만 잘 된 거고요. 얘를 멀끔히 호출하는 건 내 몫이다 라는 거예요. check prime 257 한번 소수인지 확인을 해볼까요? true. 257은 소수다 라는 거고요. 261을 해볼까요? 261은 소수가 아니다. 3의 배수니까 라는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살펴볼까요? check prime 1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인자로 2 이상의 정수를 받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check prime 1은 원칙에는 위배된 겁니다. 이 문제에서 다뤄야 할 사항은 아닙니다. 근데 상식적인 선에서라면은 check prime 1이라는 건 1이 소수냐라고 묻는 건데 우리는 수학에서 1이 소수가 아니다라고 약속했잖아. 그래서 false가 나오는 게 맞아요. 하지만 true가 나옵니다. 1은 소수가 아닌데 왜 이렇게 나왔을까 하고 보니 1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check prime 1이 돌아갔다라는 거는 num에 1이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매개 변수 인자의 관계가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num의 자리에 1이 들어간 채 코드가 1이 작동을 하는 겁니다. 자, num이 1입니다. form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돌아요?
2 이상 1 미만까지 돌아요. 여러분 2 이상 1 미만이라는 범위가 있습니까? 이런 건 없잖아.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런 거잖아. 그래서 2 이상 1 미만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애당초 돌 반복문이 없는 겁니다. 즉 for if return 2, 3, 4번이 몽땅 다 실행이 안 되고 어디로 간다? return true로 간다라는 겁니다. 아, for문이 아예 실행 자체가 안 돼 버리니까 return true라는 잘못된 결과가 나왔구나.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자면은 여러분이 일반적인 소수 판별 함수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1인 경우도 어떻게 처리를 해주긴 해줘야 됩니다. 하지만 제가 그럴까 봐 조건을 드렸죠. 1은 고려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코드는 왼쪽처럼만 작성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사례들을 보고 계신데 보시면 약간 그런 걸 느낄 수도 있겠어요. 뭐 num 1 그리고 위에 보시면은 sumfunc num 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매개변수 인자, 매개변수 인자 사이의 관계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데 2번, 3번에서 그게 더욱 두드러집니다. 그래서 2번, 3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인자로 이번엔 세 자연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수의 값을 반환하는 함수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2번과 3번은 우리가 눈으로 볼게요. 직접 시간을 들이진 않고 눈으로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세 자연수를 받는데요. 뭔가 점점 산으로 가는 느낌입니다. 왜? 인자로 계속해서 수를 하나만 받다가 이번엔 무려 3개를 동시에 받겠다라는 거죠. 이런 게 가능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인자의 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A, B, C 3개를 나란히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나는 뭘 해줄 거냐면 가장 큰 수의 값을 돌려줄 겁니다. 그러면 일단 조건에 맞춰서 인자로 세 자연수 A, B, C를 칸을 비워두도록 하고요. 가장 큰 수를 반환한다라는 거니까 이름은 트리플 맥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제일 직관적으로 좀 와닿죠. 자, 트리플 맥스라는 함수는 A, B, C 중에 가장 큰 놈을 반환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꼼수 없이 정직하게 비교, 반복 이런 걸로 가장 큰 수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3, 5, 4 이렇게 있을 때 가장 큰 수 어떻게 구하지? 어렵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결국 가능성은 셋 중 하나입니다. A, B, C 중에 대빵이 A거나 A, B, C 중에 대빵이 B거나 A, B, C 중에 대빵이 C거나 셋 중 하나죠. 다른 경우는 없습니다. 셋 중 하나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접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야, A가 제일 큰 놈 아니냐? 그럼 뭐를 만족해야 돼요? A는 B보다도 커야 되고요. C보다도 커야 됩니다. 아, 한 놈을 고정시켜서 다른 두 놈보다 크면은 걔가 1등이군. 걔를 반환하면 되겠군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B에 대해서도 반환, C에 대해서도 반환. 하나만 얻어 걸려라 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반환을 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부등호가 그냥 부등호가 아니라 등호가 같이 있어요. 왜 그럴까? 이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부등호의 등호가 없어질 경우에는 정확하게 실행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부등호가 등호로 바꾸는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등호가 날아가는 경우에는?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네. 그렇죠.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444를 한번 예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도 4, B도 4, C도 4.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코드에 문제가 없습니다. 4는 4보다 같거나 크고 4는 4보다 같거나 크니까 리턴 4하고 코드가 터지겠죠. 아주 우리가 원하던 바야. 근데 얘 부등호의 등호가 날아가는 이꼴 사인이 날아가는 경우에는 4는 4보다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프절을 다 위배해버려서 아무것도 안 반환되는 참사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등호가 괜히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했을 때 트리플 맥스 177을 호출하면은 7이 나오겠다라는 건 눈으로만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인자로 내자연수를 받는 식의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요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어차피 논리적으로는 똑같다. 단순 노동에 가깝다입니다. 자, 세 번째 문제도 한번 주목해서 볼까요? 이번엔 인자로 자연수 리스트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야, 진짜 별걸 다 한다. 인자로 숫자 하나 받기도 해봤고요. 3개 받기도 해봤고요. 이젠 숫자로도 모자라서 숫자 리스트를 받겠대요. 이런 것도 가능하다라는 게 함수의 핵심입니다. 함수의 매개변수 자리에는 그 무엇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선에서는. 자, 리스트 썸이라는 함수를 만들게요. 왜?
리스트를 받아서 그 리스트의 합을 반환하는 함수니까 리스트 썸이라고 이름을 짓도록 하고요. 매개 변수 자리에 뭐가 들어갈고 하니 리스트 하나잖아. 리스트 자체는 크기가 클 수 있지만 리스트의 개수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땅만 파두자. 인풋 리스트라는 매개 변수로 땅을 파서 받다 두자라는 겁니다. 자, 그럼 내가 받으면 뭐 해야 돼요? 인풋 리스트. 예를 들어 3, 5, 7이 담긴 리스트를 받아. 그럼 뭐해? 토탈을 0으로 초기화해 놓고 3, 5, 7을 누적시키면 되겠지. 인풋 리스트의 모든 원소에 대해서. 인풋 리스트가 어떤 리스트일지는 모르겠지만 바깥에서 따끈따끈하게 가져온 요 리스트에 대해서 계속 원소의 값을 누적시키고 그걸 반환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나는 뭐 하면 돼? 3, 5, 7이라는 리스트를 만들어서 그 리스트의 리스트 썸을 수행하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요건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작성을 해 볼게요. 인자로 이번에는 하다 리스트까지 받겠다라는 겁니다. 리스트 썸이라는 이름의 함수를 만들고 인자, 매개 변수의 위치에는 뭐가 들어간다? 인풋 리스트가 들어가겠다라는 겁니다. 토탈은 0. 웬 뜬금없이 토탈? 값을 누적을 시킬 거니까 모든 원소들에 대해서 내가 따끈따끈하게 받은 모든 원소들에 대해서 곳간에 원소를 쌓아두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토탈, 곳간의 값을 반환해주면 되겠다라는 것. 얘도 역시 실행하면 아무것도 출력되지 않습니다. 정의만 했으니까. 자, 그럼 내가 3, 5, 7이라는 리스트를 만들어서 얘를 집어넣어 준다. 그러면 어떤 의미냐? 리스트 썸 3, 5, 7이라는 거니까 이 매개 변수 자리, 즉 인풋 리스트의 자리에 3, 5, 7이라는 리스트가 쇽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를 한다? 얘는 정의에 따라 입각, 정의에 입각해서 3과 5와 7을 정직하게 더한 후 토탈 15를 반환하게 되겠죠. 반환만 하나 출력돼야지. 프린트 리스트 썸 A로 결과를 보겠습니다. 15가 예쁘게 반환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요. 3, 5, 7, 9 이래도 문제없다. 24가 반환이 되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제가 Q2, Q3을 보기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얘와 얘, 매개 변수와 인자가 왔다 갔다 하는 거에 지금 계속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자, 근데 잘 보면 제가 억지로 충돌을 피하고 있다는 걸 간파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인풋 리스트라는 이름이 있으면 여기서도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문제였거든요. 근데 제가 억지로 A라는 다른 이름을 지어가지고 A를 집어넣었어요. 제가 여러분께 직접 언급드리진 않았지만 요 매개 변수, 즉 정의부에 들어가는 자리의 변수 이름이랑 호출부에 들어가는 변수 이름을 억지로 다르게 했습니다. 이런 거는 충돌을 막기 위함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둘은 의미상으로는 분명히 구분이 되잖아요. 이 여기서의 인풋 리스트라는 거는 뭔지 모르고 받는 거야. 내가 어떤 리스트를 받을지조차 모르는데 얘를 인풋 리스트라고 가정하고 계산을 하자라는 거고요. 여기서의 A는 진짜 존재하는 눈으로 만지는 게 뭔 말이죠? 예,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얘랑 얘의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도 코딩을 하실 때 이 매개 변수에 들어갈 변수명 그리고 실제로 집어넣을 인자의 변수명은 달리 하는 게 좋다. 의미가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을까요? 자, 없으면 퀘스천 1을 풀 시간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엑서사이즈 1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추억 속의 그 이름 피타고라스 정리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자연수 3개로 직각삼각형을 만들 수 있다면 피타고라스 순서쌍이라고 합니다. 우리 배웠던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따르면 뭐가 성립해야 돼? 가장 긴 변의 길이의 제곱이 다른 두 변 길이 제곱의 합이랑 같아야 직각삼각형이었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3, 4, 5였잖아. 4, 5, 3 이렇게 변들이 있으면 5제곱은 4제곱 더하기 3제곱이니까 피타고라스 순서상이 맞는 거고요. 1, 7, 7은 어린 반푼어치도 없겠습니다. 자, 사용자로부터 여러분은 자연수 3개를 라인 바이 라인으로 받겠습니다. 각각의 줄에다가 받아서 이 세 수가 피타고라스 순서쌍을 형성하는지 여부를 한 줄로 출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맞으면 피타고라스 순서쌍입니다. 아니면
피타고라스 순서쌍이 아닙니다라고 출력하시면 되겠고요. 두 가지에 주의하세요. 첫 번째, 반드시 함수를 쓰셔야 하겠습니다. 함수를 꼭 이용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 4, 5, 3이라고 되어 있으면 어디가 빗변인지 모릅니다. 즉 반드시 얘의 제곱이 얘제곱 더하기 얘제곱이라는 건 아닙니다. 즉 어디에 어느 변이 들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좀 고려를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1번 문제 풀 시간을 좀 드려보도록 하죠. 자, 여기까지 풀어보고 함께 보도록 할까요? 시간 안에 못 푸셔도 괜찮습니다. 이 문제는 약간 어렵게 느끼셨을 법한 문제예요. 저랑 함께 살펴보기로 하지요. 자, 함수도 어렵고 뭐 정의, 호출 헷갈리고 자, 그러면 일단 쉬운 것부터 합시다. 입력, 출력 예시에 나와 있는 거는 불변입니다. 세 줄을 받아서 한 줄을 출력한다 라는 것만큼은 픽스되어 있기 때문에 얘 먼저 쉽게 가자고요. 세 개의 수를 각 줄에 받으니까 편의상 넘A, 넘B, 넘C라고 할까요? 넘A도 받고 넘B도 받고 넘C도 받고. 자, 근데 받고 보니 아 이거 문자네. 숫자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숙련된 분들은 한 줄에 당연히 하셔도 괜찮고요. 저는 풀어서 이렇게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int 넘B 똑같이 넘C도 int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피타고라스 순서쌍인지 아닌지 출력하면 되겠죠. 근데 이 친구를 함수를 이용해서 하라라는 거지. 아, 그러면 내가 뭔가 피타고라스 관련한 함수를 하나 만들어 둬야겠다. 아직 안 만들었어요. 아직 안 만들었지만 한 피타 뭐 이런 게 있어서 내가 여기에 넘A랑 넘B랑 넘C랑 짝짝꿍 해서 피타고라스 삼각형이 되는지 알면 참 좋을 텐데. 즉 우리가 호출부를 벌써 확정을 한 겁니다. 제가 함수의 매개 변수가 뭐가 들어간다, 어디 뭐가 들어간다 전혀 안 드렸어요. 근데 이 문제의 의미만 가지고도 우리는 호출부를 확정 지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확정 지어? 피타라는 함수에서 세 개가 매개 변수로 들어가야 하는구나 라는 걸 짐작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제 뭐만 하면 돼? 완벽하게 작성했으니까 정의만 잘하면 돼. 정의는 영어로 definition. 피타를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심지어 매개 변수 개수도 확정이네. 넘A, 넘B, 넘C 쿵짝쿵짝 한다며. 즉 여기에는 세 개의 매개 변수가 자리하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A, B, C라는 숫자. 약간 보입니까? 제가 방금 전에 언급드렸던 내용인데 이 매개 변수 위치에서의 변수명과 인자 위치에서의 변수명 간에는 충돌이 없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A, B, C로 바꾼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난 뭐 하면 돼요? A, B, C가 뭐일지 몰라. A가 3일 수도 있고 18일 수도 있고 25일 수도 있고 뭐가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내 지상 최대 과제는 뭐야? A, B, C가 직3, 직각삼각형을 이루냐를 판단하는 게 내 최대의 과제죠. 어떻게 해야 직각삼각형이야? 뭐 별거 있겠습니까? A제곱이 B제곱 더하기 C제곱이면 그러면 직각삼각형이겠지. 이걸 컴퓨터가 알아먹을 수 있게 표현하면 어떻게 됩니까? if A제곱 equal B제곱 더하기 C제곱이면 엄밀한 표현을 위해 괄호를 최대한 많이 써볼까요? 만약에 A 곱하기 A가 B 곱하기 B 더하기 C 곱하기 C 라면은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아, A가 빗변인 직각삼각형이구나. 즉 피타고라스 순서쌍입니다 라고 출력하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럴 때 리턴 쓰지 않아요? 여러분 리턴은 반환이지 출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반환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풀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우리가 출력이 지상 최대 과제잖아. 그래서 별도의 반환값 없이 출력만 해줘도 괜찮겠습니다. 근데 문제점이 하나 있네. 제가 문제 풀기 전에 지적을 해드렸지만 반드시 정직하게 5, 4, 3, 3, 4, 5 이렇게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순서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빗변의 후보는 A일 수도 있고 B일 수도 있고 C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걸 3번 해야 한다라는 거죠. A만 빗변이냐? B도 빗변일 수 있고 C도 빗변일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만약에 U가 아니죠. B가 A제곱 더하기 C제곱이라면 역시 피타일 거고요. C가 빗변을 만족한다면 역시 피타일 겁니다. 다만 얘는 if보다는 elif로 이어주는 게 훨씬 타당하겠죠. A가 빗변이 인 직각삼각형이 아니야? 아, 그럼 B가 빗변인가? 아, 그것도 아니면 C가 빗변인가?
자, 문제는 뭐냐면 셋 다 아닌 겁니다. 야, 이래도 안 돼? 그러면 사실 피타고라스 순서상이 그냥 아니었던 거죠. 를 출력하면 되겠습니다. 정의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죠. 정의를 하면 역시 텅 비어 있습니다. 실행까지 해볼까요? 난데없이 빈칸이 뜨는데 543으로 한번 해볼까요? 옳거니 바로 피타고라스 순서상입니다가 나오고 177 아닙니다 라고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질문 있나요? 자, 함수라는 거는 결국 이 정의부부터 시작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함수의 이름과 함께 매개 변수가 있다면 몇 개, 무엇이 들어갈지를 정하는 게 가장 중요했고요. 이렇게 정한 매개 변수는 그 순서와 칸에 맞게 호출 때 실제로 불러와진다라는 겁니다. 자, 함수를 정의할 때는 들여쓰기. 사실 이 함수라는 거는 제가 명시적으로 언급드리진 않았지만 if, while, for 이런 친구들이랑 좀 비슷해요. 왜? 콜론 쓰고 들여쓰기 쓰는 거 똑같거든. 들여쓰기가 된 모든 공간이 함수의 정의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리턴을 마주하는 순간 함수의 정의부는 더 이상 실행되지 않는다라고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언급드리고 마칠게요. 제가 코드포스트 활용법을 여러분이 좀 더 쉽게 익히도록 하기 위해서 중간과제 1번, 2번 문항을 가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설정해 두었습니다. 그런 느낌으로 시험 때도 답안을 제출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그건 어디까지나 여러분이 제출법을 익히라고 제가 해드린 거지 거기 제출했다고 해서 중간과제 점수가 늘어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 중간과제는 블랙보드에 공지된 대로 잘 제출하시면 되는데 여러분이 코드 포스트를 익혀보시라는 차원에서 과제함을 열어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